1월 27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호전에 힘입어 오전 중 상승세를 보였으나 오후 들어 주택 판매가 부진하게 발표되면서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다우지수와 S&P 500, 나스닥 지수는 약보합권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증시가 그리스 국제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는 소식에 힘입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모두 1% 이상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나라당이 15년 동안 사용해온 당명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 공모를 통해 당명을 개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벌그룹의 문어발식 골목 상권 진출에 대해 여론의 질타가 빗발치자 삼성그룹이 먼저 손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삼성과의 호텔 신라가 제과, 커피 사업을 접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박미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전강 후약의 모습을 보이며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시장 심리는 안정이 됐는데 미국 경제 지표가 엇갈린 모습을 보인 데다 차익 매물까지 나오면서 상승폭을 반납시켰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는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큰 폭은 아니지만 조금씩 올라가면서 상승폭을 키우기도 했는데요. 자, 오늘은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순서입니다. 이번 한 주는 설 연휴 때문에 유난히 짧았는데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제장 마감 상황부터 정리해보죠. 네, 어제 코스피는 이틀째 강보합의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11거래일째 순매수를 이어가면서 시장을 이끌어주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전기 전자업종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나오면서 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어제 코스닥은 코스피 대비 더 강한 상승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에 힘입어 1% 가까이 오르며 어제 종가를 516선에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흐름 살펴보죠. 네, 미국의 초저금리 발표에 힘입어 열세째 하락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3원 90전 내리면서 1120원대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쪽 마감 상황 정리해보겠습니다. 춘절 연휴로 중국과 또 대만 증시는 시장에 들어갔지만 일본 증시는 열렸었죠. 어제 0.39% 약보합권의 장을 마쳤는데요. 미국의 제로금리 정책에 일본 엔고가 장기화될 거란 전망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기도 했습니다. 엔고에 따라 수출에는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보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강세 흐름을 이어갔지만 장중에 발표된 경기 지표가 엇갈린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폭을 반납해야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18% 내렸고 S&P 500과 나스닥은 0.4%, 0.5% 하락을 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와 아시아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성공 전략 세워보는 마켓앤 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청송촌룸 신창환 대표님 화상으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미모가 출중하고 지적치를 겸비한 백문호 앵커님,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양 덩거리 청송촌룸 신창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표님. 자, 먼저 어제 시장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좀 횡보하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상승하긴 했지만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어요. 예, 어제 장 힘들었죠. 네. 서서히 이제 우리 개인들이 물려가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몰려가는 모양을 보이는데 어제 유럽 증시가 1% 상승하고 또 미국 증시가 초반에 상승할 때 청송촌은 말 틀린다고 했을 건데 결론은 저 말에 맞은 것 같아요. 자, 일단 제가 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이제 전고점 몸통에서 저항을 받을 것이다. 그때 1960포인트였거든요. 이 1960포인트 저항이
심상치 않습니다. 심상치 않고 지금 물론 제가 이제 같은 말을 계속 하는데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상승 없는 주가의 상승은 있을 수 없다.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예, 제가 이제 어제 수익률을 말하다 녹화해서 이야기해놨지만 지금 그 이격들이 굉장히 하락으로 접어드는 그런 모양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이동평균으로 봐서는 지금 안 보이지만 이격으로 봐서는 분명히 과열에서 과열 이탈하는 모양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조금 조심하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일단 장 자체로 전체로 봐서는 개인들이 이미 서서히 1970포인트에서 물려들어가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려들어가는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 장 자체가 이제 언뜻 보기에는 급락이 나오지 않은 급락이 나올 것이냐는 제가 볼 때 급락 나오는 그런 장세는 아직까지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512평이 앞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512평 상승 아직 하고 있고요. 여러분 아다시피 1112평이 아직까지도 상승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2112평이 아직까지도 이제 상승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21평 상승 자체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둔한 자리에 있습니다. 둔한 자리에 있다면은 주가가 만약에 이제 상승하면 괜찮지만 하락할 때는 이 자리 지금 제가 볼 때 1852 자리가 굉장한 끌어당기는 심리적으로 이제 이격이 끌어당기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목표가 뭐냐면 1850까지도 조정을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물론 주가가 아직까지 절대 죽은 자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가가 만약에 반락이 일어난다면 제가 볼 때는 1850까지 염두에 두는 게 좋을 것이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전체적인 매물대가 여기 가격대가 있고 또 하나는 일목균진표의 구름의 중심대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1850의 조정은 만약에 조정이 있다면 한번 조심해야 될 자리다 이런데요. 아직까지 주가가 급락 나올 자리는 아닙니다. 급락 나올 자리는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장 자체는 저는 다음 주는 일단은 어쨌든 간 이 자리에 큰 변곡점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같은 이런 주식들을 이제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공매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가 기아차도 이제 공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고 자, 신한지주, 은행금융주는 공매도가 안 나옵니다만은 LG화학이라든지 또 현대모비스, 현대차, 현대중공업, 포스코 이런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의 공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매도 평균 단가를 보면 장중 저가에도 매도를 치고 있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지금 가격대에는 당분간 수익을 좀 취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볼 때 시가총액 상위 종목 공매도를 볼 때 주가가 조금 주춤주춤하지 않을까. 오늘 또 그런 모양을 보이는데 어제도 시가총액 상위 1등 종목 그러니까 시가총액 10개 종목이 약세를 보이는 그 첫 번째 이유가 이제 공매도고요. 어제 시가총액 이제 20에서 32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LG전자, SK텔레콤, LGSO일, 삼성물산, SK이노베이션, KB금융, KTNG, NHN 이런 종목들이 보면 공매도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공매도가 많고 시가총액 20개, 30, 40대 종목이 이제 공매도가 없는데 결론은 뭐냐면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이 그 사이 시세를 많이 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주가가 조금 쉬어가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지표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기본적인 지표를 보면 주가는 완벽한 차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배열 차트죠. 이동평균이 전부 일정하게 눌려져 있는 그런 모양이다 이런데 이 정배열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정배열의 전제 조건이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들면 안 되는데 지금 거래량 512평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고점에 올라오면 매도를 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어제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신고가 자리에서 갱신하면은 주가를 낮추면 신고가 자리에서 갱신하지 못하면은 신고가 자리에서 갱신하면 부르지만 갱신하지 못하면 현금을 30%에서 최고 6, 70%까지 보유해라.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돈을 더 주고 사더라도 신고가 1973에서 위인으로 올라가는 그 자리에서 사야지.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물량 축소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보통 이평의 수렴 자리 이런 이 수렴 자리가 주가가 상승 하락인데 이 수렴
저점 자리가 주가가 상승을 지속적으로 하면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되면은 주가가 쏘김형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괴로울 수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주식이 분할 매수하는 그런 타임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장 자체가 좀 애매할 때는 요즘에는 장을 보면요, 먹고 나서 챙기면은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그거를 꼭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윌리엄스알을 한번 볼 것 같으면 윌리엄스알이 과열 지표에서 주가가 지금 조금 침체 쪽으로 들어가는 일부 직전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침체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래서 지금 윌리엄스알을 봤을 때 주가 물량 늘리는 거는 여러분께서 조금 지향하는 모양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선물을 사생 결단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외국인들이 어제 1조 2천억까지 걸었다가 지금 9,500까지 있고요. 이제 기관들이 1조 4천인데 외국인들이 아닌 게 뭐냐? 요즘 기관의 맷집이 너무 크고 힘이 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생 결단식으로 지금 달려들고 있는데 기관이 만만치 않거든요. 기관이 지금 12월 물 그 3월 물 이후에 지금 2전 2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계속 터졌어요. 그래서 지금 3전째 붙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외국인과 기관 싸움에서 외국인이 이기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외국인이 이기고 있는 자리에 있는데 지금 외국인이 이기고 있지만 외국인도 이제 짧게 침략하는데 요즘에 이제 기관들이 어떤 방향을 취하느냐면 외국인이 팔락하면 매수 호가를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팔지 못하고 있는데 서서히 외국인들이 파는 모양, 그러니까 262 선물에서 파는 모양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자리가 만약에 선물 이 자리가 늘어난다면은 이자 주가는 못 올라갑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주식과 선물을 계속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자리에서 제가 볼 때는 매물이 나온다면은 선물 매물이 나온다면 주가는 추가 상승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선물 RSI가 과열 지표 70을 만약 뛰어넘으면 괜찮은데 뛰어넘지 못하고 이 언저리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언저리가 보통 RSI 70되면 저항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선물 지표 같은 거 RSI 그 70이 굉장히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제가 볼 때는 한 번쯤 쉬어가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주가를 돈을 추가적으로 더 주더라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좀 현금을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 어제 이제 여러분들 뭐 많은 종목들이 나왔습니다. 어제 이제 그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문제였죠. 삼성전자. 제가 이제 여러분 어제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 분명히 이야기했거든. 삼성전자 주가를 봐라 이렇게 있는데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어제 이제 신고가를 갱신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모양을 보이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삼성전자 신고가 저항은 이제 외국인들의 공매도로 이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 차트가 어떻게 완벽한 차트입니다.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변곡점 맞이해서 우리나라 주가가 42일에 보통 변곡점을 맞이하는데 이제 삼성전자가 42일 변곡점에서 정확히 꼭지를 찍었습니다. 우리나라 주가가 바닥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아셔야 될 게 42일 날 주가가 제일 꼭지에 찍는 그런 모양을 보이는데 일단 삼성전자의 신고가 여부를 한번 보셔야 된다. 어제 제가 삼성전자를 보고 삼성전자가 플러스 날 때 현대중공업과 제가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한 종목을 더 이야기했죠. 현대중공업과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가 따라가야 된다고 했는데 어제 이제 현대중공업과 포스코가 삼성전자를 받치지 못하고 계속 밀리는 모양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가 밀리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의 비중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없는 장은 팥 빠진 찐빵이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제가 볼 땐 그래요. 아무리 투자자가 투자의 금액이 적어도 삼성전자 한 주 사가지고 그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매일 보는 그런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은 여러분 장구장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장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장이 미국 나스닥이나 뭐 유럽장, 중국장이 지금 이제 춘절로 두 주 신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도 지금 약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장이에요. 삼성전자 없는 거는 팥빠진 찐빵이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오늘 또 삼성전자를 여러분께서 꼭 봐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제 보시면 이제 삼성 SDI 디스플레이 주식들이 굉장히 제가 이제 우리 여러분 때 시청자 여러분에게 디스플레이 2인방에 대해서 계속 떠들었습니다. 이제 삼성 SDI 주가가 추가적으로 나빠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디스플레이 주가 굉장히 어제 강세 이제 상승 랭킹 1위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2인방 LG 디스플레이가 어제는
쉬어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디스플레이 주식들이 왜 좋으냐면요. 이 디스플레이 주식들이 지금 대만 업체들이 이제 그 D램 반도체 이후에 디스플레이 주식들도 계속 대만 업체들이 거의 죽을 지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또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디스플레이 주식들이 작년까지 지금 안 좋았는데 제가 볼 때는 올해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디스플레이 주식들은 제가 여러분에게 에너지 4인방 그 다음에 이제 장비 부품 사인과 디스플레이 이제 2인방 이렇게 했는데요. 이 디스플레이 2인방은 여러분께서 꼭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저희가 이제 장비 부품 4인방 중에 이제 다 상승했어요. 많이 상승했죠. 장비 부품 4인방 중에 뭐 LS 산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LG노텍, 어제 LG노텍 상승률 랭킹 1위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삼성테크윈, 삼성전기. 삼성전기도 이제 시세가 좋았거든요. 어제도 굉장히 좋은데, 근데 삼성테크윈이 이제 에너지 부품 4인방 중에 유일하게 이제 밑에 이제 기고 있습니다. 기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삼성테크윈이 지금 이제 그 여러분한테 방산업체죠. 지금 그 군 탱크의 파워팩 문제 때문에, 파워팩 영향으로 지금 삼성테크윈이 이제 그 우리나라 흑표 탱크가 파워팩 국산화에 이제 실패해가지고 연기되는 바람에 그런데, 제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삼성테크윈은 지금쯤은 저점에 사도 담아도 되는 자리다. 실제로 장비부품 4인방 중에 삼성테크윈이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성테크윈 뭐 청송촌님 왜 이것만 안 오르나 이렇게 하는데, 여보세요. 갖고 계세요. 갖고 계시면 제가 볼 때 오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제 요즘 제가 여러분 때 우리 이제 센 시청자 여러분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코스피 200 중에 이제 살만한 종목이 어떤 것이 있냐.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죠. 이제 컴퓨터가 이제 분석을 해야 된다. 이런데 어제 이제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그래서 어제 이제 어제 또 금호전기가 어제 사고를 쳤어요. 사고를. 그래서 오늘은 매수 종목이 뭐 들어왔냐. 오늘은 코스피 200 중에 이제 일진 디스플레이가 매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용양회가 이렇게 매수했으면 좋겠다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시그널을 한번 봐주십사. 이런 거 이제 제가 볼 때는 쌍용양회, 일진 디스플레이 이런 종목들이 어제 코스피 200 중에 이제 컴퓨터가 시뮬레이션 데이터로 봤을 때 나오는 모양을 보였다 이렇게 보고요. 주간으로는 어제 보시면 고려아연이 주간 매수에서 나왔습니다. 고려아연이 이제 어제 주간적으로 한번 사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시스템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한일세멘트가 주봉으로는 매수 타임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시스템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컴퓨터 여러분 우리가 강원랜드 가서 절대 돈 딸 수 없었지. 이제 컴퓨터는 책임을 집니다. 온 동네 사람, 온 동네 남자들은 뭐 책임 못 주고 못 진다 하지만 컴퓨터는 매수 들어오면 매도를 줍니다. 그래서 매수 후에 매도 나오면 제가 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오늘 매도 나온 종목들을 쭉 보면요. 네. 자, 오늘 매도가 이제 또 나왔어요. 오늘 매도 나온 종목들이 보면은 일봉으로 동아원이 일봉으로 이제 매도가 나왔습니다. 동아원이 뭐냐면, 그 다음에 동아타이어가 여러분들이 이제 매도가 나왔어요. 동아타이어가 이렇게 매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아모레 패시픽이 났습니다. 아모레 패시픽이 매도가 나왔고, 동아제약이 매도가 나왔어요. 동아제약이 이렇게 매도 나왔으니까 여러분께서 컴퓨터는 항시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간으로 봐서 이제 매도 종목이 나왔을 거예요. 나왔는데, 주간 매도 종목을 보시면, 뭐 주간 매도 종목은 여러분 보실 필요도 없죠. 그 종목은 한 종목 나왔는데 동아원은 일봉 주봉 다 매도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데이터 이거를 여러분 꼭 한번 배우셔야 되고요. 앞으로 이제 종목 선정을요, 이 작것들 말 듣지 마십시오. 반지하 살아야 될 것들, 여러분 사기차가 외제차 타고 깨깨거리는 그런 것들 말 듣지 마시고, 이 컴퓨터가 주가에서 한정된 가격대에서 한 300개의 요소를 갖고 여러분들 뭐 실적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컴퓨터가 찾아줍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 종목 중에 이런 종목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제자로 이제 코스피 200 종목 중에 이제 주식 사면 돈 먹을 확률이 제일 높다고 나오는 종목들이 이제 보면 삼성생명, LG하우시스, 세아제강, SL, 광전자, 미포조선. 보통 그 승률이 60% 넘어가면은 돈 먹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LG하우시스는 승률이 100% 나오고 있습니다. 승률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 사면은 돈 먹을 확률이 100%라고 이제 컴퓨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매도입니다. 곧 매수가 들어오면은 여러분의 저점 매수하도 된다. 이런 그 시스템으로, 여러분 이런 시스템을 안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여러분 컴퓨터 야동 보고 뭐 쓸데없는 거 쇼핑하지 말고요.
이런 걸 좀 하세요. 이런 걸 해가지고 서로를 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한우가 잘 팔리고 농민들도 네. 어려운데 여러분 쓸데없이 뭐 뻥 방송 보지 마세요. 뻥들 그 방송 다 헛것들이니까 그거 다 작것들이니까 그런 방송 보지 마시고 네. 이런 시스템으로 여러분께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의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첫째 포인트 삼성전자 보자. 삼성전자는 무조건 봐줘야 됩니다.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 플러스 없는 주가는 팥빠진 찐빠이다. 삼성전자를 여러분께서 꼭 보시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오늘 뭐 캔들 차트가 볼륨저 밴드 상단에서 시작합니다. 볼륨저 밴드 상단에 시작했는데 이 상단에서 상단 안쪽에서 시작했을 때 음봉이 나온다. 그거는 볼 거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분명히 조정이니까 여러분께서는 볼륨저 밴드를 해가지고 종합주가 지수를 3개를 꼭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세 번째는 뭡니까? 오늘 ADR 등락 비율을 꼭 봐라. 상승 종목이 무조건 많아야 된다. 하락 종목보다.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상승 종목이 안 많으면 절대 안 되니까 여러분 여기 포인트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첫 번째, 두 번째 네. 볼륨저 밴드의 캔들, 세 번째 코스피의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비율 요 세 개만 보면 여러분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새 시청자 여러분 올레표 아시죠? 뭡니까? 조상님 보기에 부끄럽지 않는 자손이 되자. 여러분 첫 번째 1등 주식 사자, 두 번째 죽사 사자 공부하자, 세 번째 선물하자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구정 때는 부끄러웠지만 추석 때 제사상에 여러분 장거내역과 거래내역이 조상님 보기에 부끄럽지 않는 자손이 되어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네. 오늘 또 금요일입니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케팅 포커스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이어서 샘플러스 라인업이 이어집니다. 네, 단기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중소형주 찾아보는 시간이죠. 샘플러스 라인업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김형근 전문위원 전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어제 추천하신 종목 블루콤이었죠. 매수가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추가적인 대응 전략 살펴봐 주시죠. 예, 어제 소폭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네. 나타난 장중에 좀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 장중에 한 2.5% 정도까지도 상승 구간에 좀 들어갔다가 장 후반에 조금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수급적인 부분을 보자면 이 매수 주체를 기관들이 여전히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여전히 추세가 좀 이탈되지 않은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기존에 제시해드린 전략 그대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오늘도 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새로운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예, 오늘 이제 소개를 드릴 종목은 우리 이제 생활 속에 상당히 좀 밀접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좀 생소한 기업인데요. 플랜티넷이라는 그런 기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플랜티넷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유해 차단 서비스 1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뭐 주요 이제 KT라든가 SK 브로드밴드 이러한 통신사들과 제휴를 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요. 이 부분 앞으로도 더 사업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성장성이 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이 들고 실질적인 부분도 꾸준히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동회사 같은 경우 우리가 아까 이제 생활 속에 좀 밀접한 부분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 매장 음악 서비스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국내 1위 업체입니다. 현재 지금 뭐 100여 개 거래처라든가 매장 수로 따지자면 12,000여 개 이런 매장 수에 다 음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 서비스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이제 뭐 마트라든가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분 거의 대부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마트라든가 뭐 롯데마트, 그 편의점도 있죠. 패밀리마트라든가 커피숍 같은데 뭐 탐앤탐스라든가 제과점 뭐 파리바게트라든가 아시아나 항공 뭐 이런 데까지도 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제 매장에서 흘러나오는 음악들, 우리가 흔히 생활 속에 듣는 음악들 있죠. 그런 것들을 다 선곡을 하고 저작권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상당히 좀 앞으로의 또 그 성장 부분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뭐 저작권이라든가 이런 마케팅 인식 강화로 인해서 이런 전문적이고 합법적인 이런 매장 음악 서비스가 필요성이 점점 증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매출 신장 부분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 쪽에서도 스타벅스 차이나 같은 이런 쪽에 좀 진출을 하면서 해외 진출의 어떤 교두보로
마련이 되면서 해외 시장 개척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고요. 작년 매출액 같은 경우 이런 매장음악 서비스 부분을 봤을 때 20억 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이상 50%까지도 성장을 하는 30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그 동경북 같은 경우 또 한 가지 매력적인 부분이 배당에 대한 부분인데요. 2009년도부터 해가지고 2009년도에 250원, 그리고 2010년도에도 250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0원 이렇게 지금 꾸준하게 배당 수익률이 한 6%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 정도에 해당하는 그 배당을 꾸준하게 이렇게 지급을 하면서 주주 환원 정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아주 우량한 회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모멘텀을 했을 때는 이제 판교 쪽에 투자한 그러한 부동산 부분에 대한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배당 부분이라든가 그 배당금을 받은 걸 가지고 다시 한번 또 투자를 해서 임대 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늘어볼 수 있기 때문에 자산 가치의 증대 부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사업의 성장 부분이라든가 배당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자산 가치의 증대 부분, 이러한 여러 가지 모멘텀을 봐서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자리라고 보여지고요. 단기적으로 좀 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단기적으로 좀 급등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일봉으로 보시면 좀 최근에 좀 급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주봉이나 좀 월봉으로 보시면 그렇게 뭐 네. 급등한 느낌이 아닙니다. 특히나 이제 월봉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최근에 이제 거래가 좀 유입이 되고 상승이 좀 초입 구간이 아닌가, 앞으로의 성장의 어떤 시작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오른 거에 대한 부담감은 있지만 어떤 전략적인 부분에서 손절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정확히 지켜준다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고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7,700원에서 8,000원 사이에서 매수 가격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 9,500원, 1차적으로 9,500원을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7,3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 플랜틴의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형근 전무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샘플러스 양순모 전무위원도 곧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지난 시간 관심 종목 AS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덕산하이 메탈은 그 아몰레드에 대한 대표주로서 프리미엄이 좀 가속화될 수 있는 자리라고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제부터 그 매수권대에 좀 진입하면서 포트폴리오에 좀 편입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린 매수가 24,500원과 또 손절가는 짧게 23,500원을 그 제시를 해드린 종목인데, 그 박스권 하단을 좀 확인하고 또 주가를 반등하려는 이런 확인하는 구간에서 뚜렷한 방향성을 좀 보여준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장중에 그 손절가를 좀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일단 종가상 자리까지는 확인을 하신 이후에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이런 의견을 드리겠고요. 또 신규 매수를 고려를 하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은 짧은 손절가를 좀 지키는 선에서 저가 매수를 한번 공략을 다시 해봐도 좋은 자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나케미칼인데요. 하나케미칼 역시 제가 추천드린 이후에 상승 탄력이 좀 가속화되면서 목표가에 이제 바로 이제 근접을 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보여주고 있는 외국인과 또 기관 투자들이 박스권 상단에서 또 강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자리로 본다면은 충분한 이런 상승 동력이 좀 탄력을 받아서 목표 주가 10만 원까지 무난한 상승이 예상이 되어지는데요. 현재 자리로는 계속된 상승에서도 그 소폭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목표가에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3만 원 돌파시에는 추가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지만 종목 교체에 대한 의견은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AS 잘 받아봤고요. 이어서 오늘 새로운 관심 종목도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그 들고 나온 종목은 차바이오엔이라는 종목을 좀 들고 나와봤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는 그 바이오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아서 관련주들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단기 관점과 또 중장기 관점으로 좀 무난한 종목을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결국 그 임상치료와 또 바이오 연구개발의 그 영역권대에서 있었던 요 차바이오엔이 한국 최초로 배아줄기 세포 치료제의 그 임상 시험을 승인을 좀 득한 회사인데, 결국에는 이런 차별화된 이런 원천 기술을 또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그 미국 바이오기업인 그 ACT에서 배아줄기 세포를 이용한 또 치료제의 임상 1상 시험을 세계 최초로 성공 발표를 어제 하였는데요. 국내 바이오기업인 그 차바이오에는 임상 1상 시험을 성공한 ACT와 또 국내 바이오기업인 그 차바이오는 바로 여기에 기술 협력을 맺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즉 동일한 그 기술을 이용해서 국내에서도 그 임상 실험을 하고 있고 또 미국에서도 또 임상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인데, 결국 이런 임상 1상 시험은 성공리의 그
발표를 함에 따라서 국내 차바이온에 대한 그 연구도 탄력을 좀 받아낼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이상 시험만 끝나면은 이제 제품을 출시할 수가 있는데, 사태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박스권 상단 자리에서 주가가 좀 눌려져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이런 박스권 상단 돌파를 위한 좀 거래량이 어제 일자로부터 좀 붙기 시작을 했으며, 또 이 거래량을 즉 이전 폐쇄 매물을 소화를 좀 시키고 또 박스권 상단위로 일단 올라간다면은 결국에는 주가가 레벨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좀 비추어지고 있는데요. 결국 한동안 이런 쪽에서는 시간이 다소 소요되고 또 기간이 좀 무기한 기다렸던 이런 부분이 이제는 인상에 대한 부분이 서서히 인상 승인 그리고 결과 발표를 함으로써 신약 발매로 이어진다면 새로운 매출 기반이 또 창출 예상이 좀 되어지면서 주가에도 좀 긍정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12,300원 정도로 잡아드리겠고, 단기 목표가 14,000원, 손절가는 11,500원 정도로 잡고 접근을 하는 의견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양승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증권사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9시 개장은 30여 분 앞두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어떤 리포트 내놨을지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신영증권 압구정 지점의 정광익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리포트 내용이 코스피 목표치가 2050선이다라고 하셨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네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예. 일단 최근 유럽에서는 그 유럽 중앙은행의 장기 대출 프로그램으로 인한 유동성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단기 채무에 어려움을 겪던 은행들이 유럽 중앙은행으로부터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게 되어서 유동성 위기가 해결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한 미국 시장에서도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달러 인덱스도 반등이 아닌 하락세에 접어들고 있다는 점도 국내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글로벌 주식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미국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코스피가 지속해서 강세를 보이는 것도 미국 시장의 강세에 기인하는데요. 미국 S&P 500은 현재로 봐서는 약간 과매수권에 접어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점차 조정을 기대해 볼 만한 수준이지만 현재 그리고 최근에 그 급격한 상승이 유동성 랠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쉽사리 조정이 올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 주식시장이 유동성으로 추세를 형성하는 경우에는 통상 흔히 생각하는 기술적 지표가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S&P 500은 주 하향 추세선을 모두 상향 이탈하는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하락 추세를 완전히 벗어난 상태이므로 추가 상승에 약간 무게를 좀 더 주고 싶고요. 나스닥도 이전 고점을 상회한 이후 2011년 중반에 박스권 형태로 형성한 고점까지 지금 도달을 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모두 이전 고점까지는 약 2에서 3% 정도밖에 상승 여력이 남아있진 않지만 현재 상승 추세의 견고함을 고려할 때는 약간 과하게 올라가 있는 오버팅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나라 얘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그간의 박스권 범위를 벗어나려 하고 있으나 아직 추세선까지 도달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을 따라가는 형태를 고려했을 때 최소 이 추세선까지는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기술적으로 코스피 단기 상승 목표치는 2050선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미국 4분기 경제지표 호전과 소비 심리의 회복, 그리고 외국인 매수의 지속적인 유입을 고려했을 때 국내 대형 IT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유동성 랠리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금융업종, 그중에서도 특히 시장 지수에 민감하게 움직이며 그 움직임의 범위가 또한 큰 증권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최근 환율이 조금 안정세를 찾으면서
반사 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모두투어나 하나투어와 같은 여행 업종을 투자자들께서는 관심 종목으로 설정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신영증권 압구정 지점의 정광희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장의 꼼꼼한 실전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오늘의 대박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 순서는 라이즌스탁의 홍희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어제도 외국인이 11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기관은 좀 사주지가 않았는데 또 어떤 종목도 사고 팔았는지 정리해볼까요? 네, 어저께 시장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좀 네. 언급드리자면요. 일단은 상당히 좀 많은 분들이 좀 조정을 좀 예상을 했죠.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 뭐 큰 폭의 상승은 아니었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0.2% 상승을 했고요. 외국인 같은 수급을 외국인의 수급을 말씀드리자면 한 4,600억 원의 순매수를 좀 보여주었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기관 같은 경우는 투시나 한 1,300억, 기금 같은 경우는 한 1,300억 일단은 매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증권이나 뭐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서 증권이나 사모펀드 쪽에서 일단은 매수에 좀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증권 쪽에는 좀 저가 매수에 지금 저가 매수가 아니겠죠. 이게 지속해서 좀 매수액이 좀 가담하는 지금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시장 수급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자면 투신에 대해서는 매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장 막판에 그 매도 물량이 소폭 좀 감소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1950포인트 근처에서는 펀드 환매 물량이 계속해서 좀 나오는 부분은 좀 주의가 좀 필요하겠지만, 그 부분이 외국인에서 좀 받아준다라면 일단은 좀 긍정적이다라는 걸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간단하게 좀 수급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코스피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을 지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삼성 SDI, 포스코, KB금융, LG화학 같은 종목들 일단은 가장 좀 매수를 좀 많이 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겠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 430억, 그다음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390억 정도 순매수에 좀 가담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눈에 띄는 부분은 포스코 지금 한 260억 정도 순매수겠죠. 계속해서 좀 외국인이 좀 사고 있다는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도 일단은 계속해서 외국인이 좀 지분 증가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도 일단은 긍정적인 요인이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는 SK이노베이션, SOE 같은 경우 일단은 250억 가량 순매수가 좀 들어왔죠. 큰 폭의 매수는 아니겠지만 일단은 기관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좀 탄력적으로 어제 상당히 좀 움직였던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CJ 제2제당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원자재 값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CJ 제2제당 같은 식료품주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원자재 가격 인상분은 상품값의 전가를 상당히 좀 쉽게 하고 있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CJ 제2제당 같은 경우도 일단은 기관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삼성전기라든지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기관이 좀 많이 샀던 종목에 좀 껴 있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상위 종목은요, LG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CJ 제2제당, KTNG, SK텔레콤, 삼성전자, 우선주가 일단은 매도 종목인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죠. 실적이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예측치보다는 상당히 어느 정도 좀 소폭 좀 긍정적으로 좀 나온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지금 보시면 한 130억 정도 순매도, 그 다음에 지금 CJ 제2제당, KTNG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 좀 부정적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KTNG는 기관이 좀 받아주고 있다는 부분이 단기적으로만 그나마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KTNG 같은 경우는 7만원 구간 깨지 않는다라면 그래도 하방 경직이 좀 강하게 좀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 한 530억 정도 순매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대모비스, 하이닉스, 현대차, LG화학 같은 그동안에 매수를 많이 했던 종목 위주로 일단은 매도가 좀 크게 나오고 있다는 부분은 좀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현대차 같은 경우는 시장을 가고 있긴 하지만 오히려 2% 이상 좀 급락이 남았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실적 우려감이 상당히 조금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뭐 단기적으로 한 530억 정도 매도가 좀 나왔는데,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기관 쪽에서는 지금 부품업체 쪽 인수 얘기가 좀 나오면서 현대중공업 단기적인 좀 악재로서 기관의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자면요, 서울반도체 한 140억, 그다음에 스파라다이스 22억, 서울브레인이나 SK브로드밴드, 메디포스트 같은 종목들 일단은 외국인들이 좀 매수했던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기관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플렉스컴, 원익 IPX, YJ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지금 포스코 캠텍 같은 종목들을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파라다이스가 다시
한번 지금 매수하면서 일단은 지금 상승 탄력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 그러니까 지금 카지노 업종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맞춰서 뭐 GKL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주목을 해보시자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셀트리온도 그렇고 플렉스컴이 계속해서 좀 기관이 지금 매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플렉스컴 같은 FPCB 관련 종목, 인터플렉스라든지 이녹스 이런 종목들에도 좀 관심권으로 좀 놓고 보시자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는 실적 우려감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지만은 일단은 4분기 실적이 긍정적으로 좀 나오면서 기관의 매수가 다시 한번 좀 유입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바닥권에서 상승 시도가 좀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 좀 긍정적이겠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이번에 오늘장 전략 세워볼 텐데요. 자, 어제 보면은 좀 그동안 대형주 강세가 쭉 이어지다가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네. 오늘 또 금요일장이기도 한데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그러니까 지금 자금의 흐름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이 긍정적으로 바뀌면 가장 먼저 수혜를 받는 거가 이제 대형주겠죠. 그러니까 지수 관련 대형주가 먼저 상승을 하고, 그 대형주가 탄력이 둔화될 때 그 다음에 이제 후발주자로서 중소형주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의 흐름이라는 게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지금 대형주가 계속해서 지금 오르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겠죠. 그러니까 지금 지수를 보시면은 단기적인 저항권, 그러니까 지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박스권 상단 1950포인트 위에 지금 위치를 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무래도 그 구간이 그동안에 상당히 좀 강했던 갭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갭 구간이기 때문에 이 갭이라는 것은 상당히 좀 강한 힘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돌파되기가 상당히 좀 어렵겠죠. 근데 이제 이 갭이 돌파되면은 아무래도 주가 자체는 2000포인트를 넘어서 2200까지 갈 수는 있겠지만은 현재로서는 이 부분을 한 번에 넘는 것보다는 서서히 지금 물량을 흡수해 나가는 게 상당히 좀 좋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이 계속해서 자금을 쏟아붓고 있긴 하지만은 개인들의 매도, 그다음에 기관들의 매도가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좀 부정적인 요인이겠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단기적으로 뭐 지수가 추가적인 급등을 보이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주의 탄력이 둔화가 된다라면 일단은 그 다음에 그 상승을 하지 못했던 중소형주 쪽으로 매개가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의 강세가 그런 요인 때문이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일 같은 경우 뉴욕 시장을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뭐 영국이나 독일이나 뭐 프랑스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뉴욕 시장 같은 경우는 오후장에 가면 갈수록 상승폭을 줄이면서 하락 전환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단기적인 고점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저항 구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주가는 한 차례 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뉴욕 시장도 조정 흐름을 받았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좀 조정이 나와줄 수 있는 여건이 좀 마련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일부터 대형주에 대한 탄력이 계속해서 좀 둔화가 됐던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지금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런 흐름이 좀 연출이 되더라도 외국인의 지금 포지션,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수를 좀 지속을 해준다라면은 시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시기보다는 한 템포 좀 쉬어가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외국인이 큰 폭의 매도가 나오지 않고 소폭의 매도가 나오거나 매수가 지속될 경우에는 일단은 대형주가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것도 상당히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1차적으로 조정이 나온다면 5일선이겠죠. 그러니까 5일선까지 지금 5일선 가격을 말씀드리자면 한 1940, 그러니까 1930포인트에서 1940포인트 정도까지의 조정을 좀 염두를 해두시고, 그 구간까지 조정을 좀 기다리셨다가 외국인들의 매수나 매도가 좀 적을 경우에는 일단은 매수 가담하시는 것도 상당히 좀 좋겠다라고 지금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아무래도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뭐 조정이 나온다 그래갖고 덥석 사시는 거는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 매수나 뭐 추가 매수,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다음 주 다음 주 정도 일단 타이밍을 잡는 것도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중하게 대응해 봐야 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끝으로 좀 관심 종목 이야기도 들어볼게요. 네, 지금 일단 제가 대형주를 지금 언급을 안 드릴 거고요. 지금 네. SM이라는 종목 많이 좀 아실 겁니다. 최근에는 뭐 지금 한류 열풍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잘 나가는 기업 중에 하나죠. YG 그렇죠. 엔터테인먼트도 잘 나가고 있는데 SM도 이제 좀 앞으로 좀 잘 나갈 거다라고 지금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은 지금 가격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작년 9월부터 상승세가 시작이 되면서 지금 10월 달에 고점, 그다음에 11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나서 주가는 쌍봉의 흐름으로 좀 밀리는 흐름이 좀 나왔는데 일단은 가격 조정을 크게 받지는 않았어요. 아무래도 시장 점유율을 어느 정도 좀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간 조정을 좀 받은 상태에서 121선을 타고 올라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실한 손절가 121선만 지켜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단기적인 모멘텀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소녀시대가 미국, 그러니까 지금 토크쇼겠죠. 31일 날 레터맨 쇼에 대한 지금 참석,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아무래도 지금 뭐 추가적인 단기 모멘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그 부분이 지금 그러니까 성황리에 좀 마감이 된다면은 아무래도 미국 진출에 대한 지금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까지 아무래도 석권을 한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무래도 좀 단기적으로 관심 있게 바라보셔야 될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그러니까 한류 열풍이 계속해서 지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죠. 그러니까 문화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라면은 그 문화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은데 이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얼마 전에 유상증자 얘기가 나왔는데 오히려 기관들이 그 물량을 다 받아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봤을 때 기관의 매수가 좀 지속이 되고 있고 외국인의 이 매도가 이탈이 없다라는 거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늘 매수가 같은 경우는 어제 종가 기준에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46,000원 이하권에서 일단 매수 관점, 그다음에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전고점 약간 좀 낮은 가격이죠. 전고점보다 아래 가격 49,000원까지 지금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리겠고, 손절가는 42,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은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라이즌스탁의 홍희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삼성전자가 조금 전에도 호실적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또 오늘 대형 IT주 어떤 흐름 이어갈지 이어지는 다음 방송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